네, 매주 월요일 첫 순서 여수 MBC 기자들의 친절한 뉴스 해설 시간,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. 오늘은 김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, 오늘 여순 사건 72주기여서 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 오늘 행사 현장에 미리 좀 가보려고 아침 일찍 준비를 했었는데, 네. 아까 좀 잠깐 화면에 나왔었지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석 인원을 제한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참석 인원은 조그맣게 좀 규모가 적어졌는데, 주변 곳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보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열기가 넘쳤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바로 현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오늘 여순 사건 72주기였습니다. 여수에서 이제 추념식이 열렸는데 이 현장 스케치부터 먼저 좀 해주실까요? 네. 우선 오늘 여수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. 민관, 군경 이렇게 합동으로 치러다 보니까 연회 못지않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요. 지난 2018년에 합동 추념식이 한번 추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. 당시에 순직경찰 유족회가 별도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네. 2년 만에 이 합동 추념식이 성사가 된 건데요. 네. 특히 오늘 오전에는 묵념 사이렌이 역사상 최초로 한번 울리게 됐는데 잠시나마 우리 지역민들께서 그 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참석 인원 자체는 좀 제한을 받았었는데요. 올해와 또 특별법이 발의된 의민회여서 이 진상 규명 또 명예회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높아졌고요. 이 때문에 행사가 주는 사회적 메시지나 공감대 형성에 연회에 못지않게 무게감을 더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여수에서 추념식이 열린 시각에 구례에서는요, 전라남도와 6곳의 시군 유족회가 함께하는 합동 위령제가 열렸네요. 네. 그 여순 사건 피해하면은 사실 여수와 순천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. 그 진실화해 조사위원회 자료를 보면은 이 구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6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집계도 있는데 실제로는 800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런 추정치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예. 이 때문에 전라남도와 6곳의 시군 유족회가 올해 위령제를 구례에서 치르기로 뜻을 모았는데요. 네.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이 시각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수에서 또 추념식이 열리다 보니까 이 참석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참석해야 될지 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겠죠. 그러니까 여수만 따로 한 거죠, 그러니까. 네. 예. 실제로 지난해 순천에서도요. 합동유령제가 그 여수에서 오전에 열린 그 추념식 때문에 오후로 밀린 적도 있었습니다. 여수시는 지역 내 유족이나 시민단체 입장이 정리된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. 사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은 내년 역시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? 네. 자칫 여순 사건 추모 준비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민과 또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예. 그 올해도 변함없이 그 뜻깊은 행사가 몇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.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. 제주 4.3 기념사업위원회가 당시 상황을 담은 역사 자료 또 취재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전시회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. 네. 이 오프라인 행사가 끝나면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온라인 행사도 이어서 마련된다고 하니까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지역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들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다음 달 19일까지입니다. 여수 갤러리 노마드에서 여순과 제주 4.3을 주제로 국내 작가들의 전시회가 마련이 됐고요. 또 이번 달 31일까지 순천대 박물관에서도 여순 사건 유족 2세대입니다. 박금만 작가가 다양한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한 역사와 전시회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건이 되시면 한 번쯤 가셔서 전시회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여수 갤러리 노마드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. 앞서 네. 자막에 잠깐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. 제주에서의 행사와 박금만 작가의 전시회 소식은 이번 주 수요일 어바웃 우리 동네 시간에 더욱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뉴스데스크 여순 사건 72주기 특집으로 꾸며집니다.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? 네, 저희도 아마 좀 알차게 꾸며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. 다들 아시겠지만 72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은 여순 사건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아물지 않은 이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여수 MBC가 꾸준히 또 취재와 제작을 통해서 올바른 대안 제시도 하고 있고요. 여순 사건을 재조명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. 그 연장성상에서 오늘 여수 MBC 뉴스데스크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최근 순천대에서 열린 여순 사건 관련 학술 대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진상규명이나 연구 현황 등 다양한 논의가 이 자리에서 이어졌는데 오늘 뉴스데스크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. 또 당시 상황을 생생한 증언으로 회고해보는 증인이란 코너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요. 네. 오늘은 유족 가운데 한 명인 허석 순천시장 시장이 가슴에 담아왔던 이 가족사를
담담하게 한번 풀어낼 예정이니까 한번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. 예. 이분들의 다짐과 포부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. 참 한동안 금기어로 여겼던 여순 사건, 어떻게 보면 아픔의 굴레를 넘어서 이젠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담은 굵직한 단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.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졌던 점은 정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속에서도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,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었는데요. 우리 후손들이 인권과 자유를 이야기할 때 여순 사건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예.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방송 말미에 또 초대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그 초대석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. 자,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국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중반을 지금 넘긴 상황인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 초선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국감 때 참 열심히 해보려는 노력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요?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초선 의원들이다 보니까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부담되기도 하고 어떻게 네. 보면 한편으로는 잘해보겠다는 의욕도 넘칠 것 같습니다. 입법 활동 외에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인데요.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, 또 교육위원회 서동용,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,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, 김승남 이렇게 상임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특히 지역과 관련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국정감사 끝난 뒤에 이런 현안들을 또 정기 국회에서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가 이 법안 통과에 대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지역의 의대 유치, 또 기반시설 확충, 또 최근 그 집중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까지 다양한 사안들이 과연 국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는지 참 궁금합니다. 어떤 게 다뤄졌나요? 굉장히 많은 내용들인데 우선 네. 지역 현황과 관련된 내용들만 몇 가지만 추려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선 소병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잖아요. 그만큼 검찰 또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법기관의 국민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. 이런 점을 지적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. 네. 또 최근 그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소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. 맞아요. 예. 근데 여전히 감사가 지지부진하다. 이런 부분을 또 소 의원이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또 김회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서 목포에서 여수 또 부산을 잇는 연안 크루즈를 한번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. 네. 앞서 언급해드린 섬진강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방 보강 부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예. 네. 또 주철현 의원은 일본산 활어에 대한 수입 급증 때문에 우리 양식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또 부각을 시켰고요.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상생발전 기금에 대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다. 이런 점을 또 지적해서 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더욱더 주목할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끝으로 서동영 의원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요즘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. 예. 이 때문에 뭐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, 등록금을 뭐 면제하거나 반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또 제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또 공감을 얻어냈습니다. 네. 네. 국감이 끝날 때까지 주목해서 이 내용 봐야겠습니다. 오늘 김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